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 상황과 해법은 무엇일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역 거래 플랫폼 중고거래 네네. 사이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요소수하고 검색해봤더니 네. 요소수 판다는 글은 10리터에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형성돼 있고 네. 산다는 글이 98%더라고요. 네네. 제발요, 제발 팔아주세요. 뭐 이런 글도 네네. 있더라고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네. 먼저 요소수가 이 차량에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를 네네.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는 배출가스 환경 규제가 최근에 이슈거든요. 그래서 네. 몇 해 전에 있었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BMW 화재 사건 모두 이제 배출가스 저감 장치 관련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배출가스의 기준을 각국 정부들이 점차 강화해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로 6라는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암물질로 상당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데 이 질소산화물이 SCR이라는 선택적 환원 촉매제 안에 들어가면 요소수를 분무해 줍니다. 그럼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바뀌면서 질소산화물, 1급 발암물질을 질소하고 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로6에서는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프로그램으로 락을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고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같이 대란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요소수 대란 소식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네.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젤차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보통 3에서 5% 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디젤차의 비중이 36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화물 트럭 중에서도 유로 6 적용을 기준으로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화물 트럭이 200만 대나 달할 정도로 많고요. 중요한 건 요소수를 원료가 되는 요소 생산을 우리나라가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결국 요소를 수입해 오겠죠. 근데 요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제1등 국가가 중국입니다. 네. 연간 500만 톤을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약 47%를 인도가 가져가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약 56만 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통계에 보면 약 97%가 중국에 의존한다. 이런 결과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하고 호주하고 석탄 무역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예. 중국은 지금부터 겨울 내내는 석탄 사용량이 많은 계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 추출의 원료가 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수출을 당분간 금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당연히 요소가 부족하게 되고 요소수 생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뭐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것들도 네. 디젤 차량이잖아요. 네. 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던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일반 승용차나 SUV 운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길게는 이제 운행 거리가 많지 않은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네. 일반 대형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 한 번 가는데 보통 20리터 한 통을 다 쓴다 이렇게 보이고요. 왕복하려면 40리터가 필요한 어허.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디젤 차들이 소방차, 구급차, 그다음 지방의 마을버스, 경유로 많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결국은 상당히 큰 위기를 조치할 수 있고 당장 피부로 느끼는 생활의 불편함은 매일 사용하는 택배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고요. 또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하게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이 2만 리터 이 정도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건가요? 실제 그렇진 않고 양이 상당히 모자란다. 우리나라가 1년에 사용하는 양이 약 2억 리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양만 해도 56만 8천 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2만 리터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어허. 민간 차원에서 워낙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이 수요되는 요소수를 뭐 어떻게 보면은 사다 쓰거나 이렇게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급박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위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일단은 2만 리터를 수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 총 사용량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일부 그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요소수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네네. 그런 후조치들을 하는 것도 성행을 좀 하고 있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SCR이라는 장치가 요소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소수란 자체가 이제 노즐에서 뿜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노즐을 사용을 막아버리면 그런 어떤 노즐이나 밸브가 고열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이상 유무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하. 또 한 가지는 실제 아예 요소수가 없이 작동하도록 해버리면 이제 워닝을 뜨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배출가스가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치보다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환경오염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정제수를 넣고 차량에 요소수가 있는 것처럼 경고등을 끄고 속인다거나 해도 네. 과다한 어떤 PM이나 배출가스가 나오면 경고등이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불법적인 요인이 자꾸 유혹이 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차량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서비스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리비는 600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불법 개조도 성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소수 만드는 방법도 글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뭐 수돗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이 요소수에 암모니아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소변으로도 이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일단은 그 요소수가 SCR에서 분무가 되면 네. 그게 고열에 증발하면서 암모니아 기체가 나오고 질소산화물이 환원되는 이런 과정이니까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네. 이게 자동차의 정밀한 부품이기 때문에 네. 요소수의 비중을 정확히 32.5%,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비율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점도 영하 11도로 맞추고 이런 것들이 품질 기준으로 명확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 부품인데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분이나 구리든 이런 중금속의 비중도 3.8 ppm 미만인 정제수를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함부로 지하수를 쓰거나 이럴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 시에 고장이 날 수 있고요. 당장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장기간의 서비스가 불가한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권하기는 어렵고 특히 소변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요소의 함량이 32.5%로 맞춘다는 게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질소 비료를 가지고 325g을 넣고 물을 정확히 675g을 넣어서 맞춘다. 이 방법도 실제 권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고 소변을 사용해서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넌센스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정부에서는 이 차량용 요소수를 이제 차량용으로 전용하는 그런 네네.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자동차과 교수시니까 네. 산업용하고 차량용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일단은 그 요소수의 순도의 차이가 있겠죠. 결국은 불순물의 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네.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속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혼합 비율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당장 쓰는데 당연히 진작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순물들이 많을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지하수 같은 경우 주전자에 오래 끓이다 보면 석회가루 때문에 안에가 하얗게 네네. 이렇게 이제 도포되는 경우 봤잖아요. 이런 것처럼 장기간 사용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각종 제작사나 어떤 SCR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시나 다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만연했을 경우에 AS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서비스에 받기 곤란한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게 국산화가 쉽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네. 자동차 위기 우한 사태 때 와이어링 하네스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와이어링 하네스가 되게 좀 용어는 고급스럽지만 실제 자동차에 있는 전선들을 묶어주는 이 밴드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건비 디펜던트로 가격이 책정되니까 저가의 중국형을 사다 쓰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 똑같습니다. 요소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했었고요. 2011년, 13년에 이제 중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원 소재로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원가 싸움에서 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만 결국 수입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게 취약점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나오는 얘기가 전략 물자로 구분을 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은 국산화를 해야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차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 보전 등을 통해 가지고 국산화 비율을 지정하고 어느 정도 이걸 갖다가 카운트해야 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